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대학원의 갈등조정 심리와 사회복지 실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갈등 분석과 해결에 있어서 두 번째 장 부분, 뒷부분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장에서 이 갈등의 어떤 고조가 갈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갈등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므로 조종자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 학자들이 갈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갈등은 이렇게 한 9단계 정도로 어떤 정점을 위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갈등이 크게 보면은 뭐 승자의 관계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승자, 패자, 윈, 루즈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다 패자로 할 수 있는 어떤 절망적인 단계로 9단계를 3단계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각 단계마다 이렇게 흘러가면 뒤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 역행 방지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러한 갈등 단계가 더 진척되지 않도록 하는데 갈등 조정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갈등 고조의 9단계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자에 관련된 건요, 한 3단계 정도 되는데, 긴장, 양극화와 말다툼, 말 대신 행동이라는 이 3단계가 주로 승자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고요. 승자, 패자에 관련된 단계로는 편짜기, 체면 손상, 협박, 요 정도 단계를 보고 있고, 여기가 더 넘어가면 신체적 상해와 상대방을 제거한다든지 서로 죽이는 공멸의 단계로 가는 패자의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뒤로 되돌릴 수 없는 방지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자는 지금 현재의 갈등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고 여기에 단계에 맞는 조정 전략, 또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를 보면요, 긴장 단계입니다. 쌍방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좀 긴장이 되는, 또 뭐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긴장 때문에 자식이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지 않고 자신을 구속하게 되는, 그 다음에 당장의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또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따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극화와 말다툼 단계인데요. 당사자는 더욱 단호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기 주장만 굉장히 앞세우게 되고 상대방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 양극화된 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지어내질 말다툼하다 보면 제3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고를 흑백 논리를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자신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입씨름한 단계가 바로 2단계 양극화의 말다툼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이제 말 대신 행동하는 단계인데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이제 행동으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 느낌, 공감 능력이 약해지면서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커지고요.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그의 약점을 밖으로 알리고 또 시비조로 하면서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말 대신 행동 단계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단계까지는 그다음에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단계에 우리가 어떤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윈 루즈 게임인데요. 윈 루즈 편짜기 단계가 늘어집니다. 갈등이 뭐 사실에서 관계로 옮겨집니다. 조그만 사실에서 이제 감정이 북받치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는 단계인데요. 갈등에 대해 회의적이고 오직 승패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의미를 갖는. 그래서 갈등과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도움을 짜서 자기 세력을 편짜기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4단계 편짜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단계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체면을 손상시키는 단계가 됩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약점 같은 경우를 폭로해서 체면을 깎는 그 악마 같은 그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피장파장식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모욕이라든지 폭력, 좌절, 고리 정도가 급속하게 높아지는 바로 단계가 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박 단계 마지막 이제 6번째 단계가 이제 협박이 단계인데요. 사실 문제를 떠나 남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협박뿐입니다. 그래서 올가미에 잡힌 듯이 서로 자신이 만들어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데요.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하고 감정을 제멋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리적 힘을 과시 사용하고 자제력을 잃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제 갈등은 통제할 수 없이 자체 동력으로 지속이 되고요.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하고 실은 타인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위협을 강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제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상해 단계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공격 목표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이길 수 없지만 생존에 충격을 줄 만큼의 신체적인 상해가 그 자신의 승리이자 최소한의 목표라고 드러나기도 하고요. 대화는 더 이상 없고 일방적인 통보만 있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신체적 상해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8단계가 상대방을 제거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제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상대방을 지원하는 가족이나 조직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상관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상태이지만 자신의 생명만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상대방의 제거 단계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단계까지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9단계로 이제 공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바치는 어떤 전면전을 펼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상대방과 함께 죽는 것이 한 가닥 희망이다. 최후의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9단계로 분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현재 어느 단계 정도 있는지를 서로 이 표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것들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승자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채널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진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떤 승자 단계에서는 그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승자 패자 단계에서는 어떤 윈 루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때는 그 어떤 제3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단계이고요. 우리가 모든 갈등을 다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제 패자 단계 같은 경우는 모두가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삼자의 도움이 불가능하고 외부에 힘 있는 종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힘 있는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패자의 단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는 승자의 관계에서 평소에 대화 채널을 충분하게 만들어나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승자 패자 단계쯤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또 힘을 통해서도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갈스에 의하면은 갈등 고조 진행 과정에서 악순환 기제가 작용하는데요. 대칭적인 기제와 상호 보완적 기제가 작용을 한다. 대칭적이라는 것은 한쪽 일방이 협박을 하면 상대방도 같이 협박하는 그런 경우를 대칭적인 갈등 기제다, 이렇게 보고요. 상호 보완적 악순환 기제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부하 직원은 의기소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지는, 보통 직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계속 갈등이 심해지면 한쪽이 목소리 켜지면 한쪽이 의기소침해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상호보완적인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그것이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의기소침하는 것들도 갈등이 이렇게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기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각순환을, 그러니까 갈등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조 기제, 이렇게 되면서 그 어떤 문제가 이렇게 그 문제가 더욱더 기제되는 한 7가지 기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기제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들이 갈등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첫 번째는 이제 네타시오 기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두점 찍기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끝단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구두점 찍기가 실은 어떤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두점 찍기는 행동과 반응 행동의 악순환을 의미하는데요. 갈등 당사자 각자는 자신이 단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반응할 뿐이다. 자신이 먼저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나는 다른 방도가 없다. 또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거나 사정 예방만 할 뿐이다. 갈등의 객관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찾는, 객관적으로 왜 그러는지 찾는 것보다는 책임 소재를 찾는, 그래서 객관적인 답이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네타식 질문, 바로 이런 것들이 뭐다? 구두점 찍기 문제. 그래서 이것은 내 탓으로만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일반화, 하나의 어떤 기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뭔가 문제를 어떤 그 확대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실은 어떤 그 갈등을 고조시키는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갈등 당사자는 갈등 주제를 확대 해석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그 행위를 선택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편협한 인식은 고정관념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일반화해서 오해와 갈등 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데요. 상황이 점차 불분명하고 복잡해지면 고정관념적 사고를 통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단순화는 긴장이 고조되는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갈등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사실과 주장을 혼합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또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한다. 이로써 상황을 점점 더 어떤 불분명해지는 거고 복잡해지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모든 영역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 편협함 사고가 실은 갈등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을 그 좀 적대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실은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고조되다 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어떤 악의적이고 뭔가 어떤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행동을 했다가도 손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굉장히 곡해서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적대적 이미지로. 그래서 적대적 이미지 기제는 갈등이 사실 차원에서 관계 및 심리 차원으로
상대방으로 전환되는 역동을 의미합니다. 사실에서 관계를. 그래서 당사자는 사실적인 갈등 사항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모든 에너지를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의 성격 때문이라고 단순화하여 상대방에 대해 고정관념을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실은 더욱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내 탓이라는 기제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이 투사 기제가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문제가 내가 문제에 시발이 됐는데 마치 네가 했다는 증거처럼 심리적 기제를 보이는 것이 투사 기제인데요. 자신의 성격적 약점 또는 결함과 행동 방식을 부인함으로써 긴장을 억누르는 것인데 상대방의 나쁜 성격과 결함을 보게 되면 일종의 보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갈등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상대방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갈등이 부정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모두 상대방 탓이다. 상대방이 일으킨 문제는 부각시키고 자신의 과실은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기제가 바로 이 투사 기제인데 내 탓이다 기제하고도 심리적 기제하고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보다 보면 무조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기제는 갈등을 더욱더 조금 더 이렇게 그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인데 이것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못 보고 계속 자기의 신념과 같은 내용들만 보게 돼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신념에 맞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내가 내 믿음이 맞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이형적 예언 기제는 단순한 현실주의와 연관된 인식의 주관성을 갖겠는데요. 당사자는 세계와 사회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 실제와 일치하므로 상대방도 자신과 동일하게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러한 타인에게 그는 기대를 중심으로 한 사고는 인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갈스는 비관적 기대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갈등 당사자는 상대방의 활달한 행동을 자신의 자의적인 비관적 기대에 맞춰 협박으로 해석하고 활달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걸 협박이다 보고 자신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는 확신 속에 상대방에게 역협박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상대방이 협박으로 반응하면 비록 그 상대방이 협박할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애초 기대가 확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이제 한번 굉장히 편협한 사고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이나 확신대로 상대방이 결국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자기의 이행적 예언. 그래서 믿음과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죠. 이러한 자기 이행적 예언이 큰 경우는 갈등을 계속해서 비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행 단계인데요. 갈등이 고조되면 갈등 당사자는 성숙한 행동보다는 미발달 단계로 회귀해서 사춘기적인 미숙한 행동을 한다. 고조된 갈등 상황에 당사자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그래서 막 어린애처럼 막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행적인 행동도 굉장히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도된 갈등. 네. 우리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어떤 성차의 갈등이라든지 또 종교적 갈등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좀 구조적이고 의도된 갈등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은 그 우리 사회 보면은 실은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당연하게 발생된 갈등도 있지만 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은 경우 좀 의도된 갈등들이 좀 있다. 이게 의도된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갈등의 당사자들의 주 관심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진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그 의도된 갈등이 만들어지는데요. 의도된 갈등이라는 것은 보면은 자기 이해 관심사인데 어떤 자기 주장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사회적 도덕적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보호한다든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실은 갈등이 유발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단순한 말대꾸로 갈등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말대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의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단순한 즉흥적인 감정적 대응일 때는 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격분이라든지 실망, 체면 훼손 등의 두려움, 공황 상태, 뭐 이런 것들은 강하게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하관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강하게 격분한다든지 체면을 손상해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단순하게 즉흥적인 것인지 저 사람의 정말로 어떤 어떤 실망이라든지 체면 손상이라든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갈등의 해결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